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뭉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라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지 금일참회 투도중지 금일참회 사음중지 금일참회 망어중지 금일참회 기어중지 금일참회 양설중제 금일참회 악구중제 금일참회 탐해중제 금일참회 진해중제 금일참회 치암중제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지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모자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모자모지사다야 사바하.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면은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복을 받고 싶다. 그것도 좋지요.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아프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고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희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 이것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말을 한다.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다시 생각을 해 본다면은 바로 발음이에요. 발음. 바르게 산다. 바른 말을 한다. 바른 마음을 갖는다. 바른 행동을 한다. 이게 바르게 살았을 때 복도 받고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크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음이 만사형통이고 불교의 근본이란 말이죠. 불교의 근본. 그러면은 발음은 또 뭐냐? 발음은 또 어떻게 해야 발음을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발음을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두 개가 있거든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가 있고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를 지켜보는 자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 살펴봐야 돼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뭐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자기가 생각을 해놓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 앉아서 얘기하면 서면 잊어버리는. 그러면은 남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닥달을 하고 추궁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동도 그래요. 자기가 뭘 행동을 해놓고 그걸 자기가 돌아보고 살펴봐야 아 그게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먼저 알아요? 하나님보다가 더 먼저 자기가 알죠. 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뛰어난 부처예요. 그 자기가 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강 이제 이해를 했지만 바르게 사는 방법을 모르면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야, 날아가는 새야, 흘러가는 구름이야. 아무 남는 게 없이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100년, 수십 생을 절에를 댕겼다 하더라도 진보가 없어. 발전이 없고. 그런 이제 우리가 입장을 잘 알고 항상 자기를 살펴보고 말을 하기 전에도 무슨 말을 할 건가를 잘 검토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좋은 생각이 나타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적는 거야. 적어놓고 다시 정리를 하고 두 번, 세 번 자기가 적은 걸 외워야 돼요. 자기가. 그래야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 자기 또 행동한 것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서 1등 사람은 뭐냐? 잘못한 거는 내다 버리고 잘한 거는 자꾸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게 1등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1등 사람이 불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한번 딱 들으면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기를 아는 것 중에서 뭐를 우리가 특히 또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그러니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이 생각이 다 다르죠. 이익도 달라요. 자기가 하는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일도 있고 안 원하는 일도 있고 다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5천만 가지를 들고 막 그냥 소리를 질러대면은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나라가 제일 잘 됩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의를 위해야 돼요. 대의. 그러면 대의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대의예요. 그런 걸 모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은 나라가 그게 견뎌내겠어요? 5천만 명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가지고 막 물고 뜯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성토를 하고 고함을 질러대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할 때는 대의를 앞세워야 된다. 그 대의가 어디 있느냐?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요. 그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고 이렇게 무시하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왜? 역사를 알아야 교훈이 있거든요. 옳고 그름이 있거든요. 역사 속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고 다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자신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르게 된다는 거죠. 바름이라고 이렇게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위할 때는 뭐를 알아야 돼? 그 대의를 알아야죠. 대의를 아는 게 바로 자신을 아는 거고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대의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가지고 누구 어떤 나쁜 놈이다, 뭐 어쩐 놈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는 말은 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그마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시시비비에 얽매여 가지고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그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복을 받고 싶고 자식이 잘 되고 싶고 남편이 건강하고 싶고 집안이 평화스럽고 싶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가 큰 소리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자기를 알아야 상대방한테 잘못했을 때는 사과도 하고 참회도 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되잖아요.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진실해요? 진실하면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전라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나이가 60, 70이 돼도 그것도 몰라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나라예요. 나라.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나라. 그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의를 생각해야 된다. 대의는 무엇이냐? 도덕이에요. 대의는 무엇이냐? 지나온 역사예요. 대의는 무엇이냐? 국가의 정체성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아는 분? 자유민주주의죠. 공화국이죠. 그게 대의예요. 그런 이제 그것을 생각해서 민주주의가 좋긴 좋아도 투표를 잘못하고 무식하고 이러면은 남의 유용물이 돼요. 사기치면은 사기꾼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국민의 수준이 높지 않으면은 민주주의 절대로 못해요. 그 절에 다니면서 설법을 잘 들어가지고 지혜로워야 돼. 자기를 알고. 우리 국가의 자기는 뭡니까? 역사죠. 우리 국가의 자기는 뭡니까? 도덕이죠. 윤리죠. 또 국가의 법이죠.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고 부모 노릇을 하고 나이 드는 값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노릇을 이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내가 암이 걸렸거든요. 암 걸린 거 알아요? 그래 암이 잘 안 나아요. 그래 왜 안 나느냐 하니까 이제
제 자신이 부족한 점도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엉망으로 이렇게 굴러가니까 그 걱정이 많은 거야. 나는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남았다 하더라도 또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도 살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도 살아 계시고 뭐 다 이래 보면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까닭이 충분하거든요. 필요 충분한 거야.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 가지고 예를 한 가지만 들게요. 원자력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원자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1959년에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그 만들어 가지고 장관급을 소장으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한 70년 이상 이렇게 이제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 가지고 원자력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가지고 싹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원자력을 연구하고 원자력에 연구한 그런 연구원들도 있고 많은 어떤 이 과정이 있고 돈도 들어갔잖아요.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정치인이 싹 없애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문명이죠. 새로운 문명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는 다 위험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게 좋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행기 안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다 타고 다녀요. 그런데 비행기가 위험해. 뭐 추락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별 참 그런 희생을 다 우리가 치렀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극복하고 또 극복해가지고 오늘날은 비행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일본도 못 가요. 아주 가까운 아무 데도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문명체거든요. 그래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명체야. 이를 잘 개발하면은 집집마다 주먹만한 원자력을 하나씩 던져주면은 밥도 하고 또 방도 따뜻하게 하고 또 저 불도 켜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사는 시대가 돌아올 거예요. 위험한 거를 그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는 거죠. 사람이 두뇌가 우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저 1호, 2호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우주선이 태양계를 지나갔거든요. 태양계를 벗어나가지고 저 우주 속으로 지금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거 추진력이 뭡니까? 아는 분? 그게 원자력이에요. 원자력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원자력인데 원자력이 위험하다. 영화 한 편 보고 그를 그냥 싹 바꿔버려 가지고 원자력 공부를 한 사람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 가지고 해외로 떠돌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인을 뽑아서 돼요, 안 돼요? 그 누구 뽑았어요? 국민이 뽑았잖아. 어쨌든 국민이 뽑았잖아. 그럼 어떤 국민이 뽑은 거야? 책임져야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리 하다 보면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할 일이 또 많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백성들이 무식하면은 절대로 못해요. 백성들이 아만 있고 이기주의자이고 지역주의자 같으면은 절대로 민주주의가 되질 않아요. 우리 불자는 이 민주주의가 이게 제도가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가 좋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돈이 좀 많으면 남들 주면 좋잖아요. 남 주는 게 얼마나 줘요? 부처님께서도 보시하라 그러셨으니까. 자, 그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나라의 자기는 역사이고 도덕이고 윤리이고 법이다. 법도 여러 가지다. 그를 갖췄을 때 해야지 법을 함부로 만들고 무식한 사람들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국회의원 공천 주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90%로 딱 찍어가지고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고 다 국회의원 만드는 거야. 그럼 국회가 어떻게 돼? 난장판이 되지. 누구 탓이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나라 망해요. 지혜가 없으면 자기 신세도 망쳐요. 고집만 부리고. 그렇게 해봤자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뭐 아직 나이는 몇 살 안 됐습니다만은 70이 넘고 또 몸도 좀 아프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곁에 계시던 김재영 박사님은 마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공부도 잘하셨어요. 마산 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를 졸업해서 동덕여고 선생님을 했어요. 역사 선생님을 하면서 이제 거기 오는 여고생들한테 불교를 가르친 거야. 그 학교 전체 학생 수가 1800명인데 1800명 다를 불자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불교를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어린 가슴에. 그거를 이제 한 해 두 해만 한 게 아니라 평생을 했어.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 교직을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불교학 박사를 또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게 남겨준 던져준 인생의 화두는 뭐냐 하면은 은혜 속의 주인일세. 이 삼라만상 우주 두두 만물의 구성 그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인이야. 종이 아니고.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주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깨달았을 때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은혜 속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구를 이렇게 이 대한민국 불교계에 대한민국에 딱 선사를 했어요. 예? 은혜 속의 주인이다. 누구냐? 글쎄, 은혜 속의 주인이다. 누구냐? 은혜 속의 주인이다. 아주 놀랍죠. 말은 간단해도 뜻은 무궁무진한 거야. 이런 어떤 그 지혜를 가진 분이 그동안 이제 여기에서 한 30년 가까이 뭐 20몇 년 동안을 사시다가 연세가 이제 높으셔서 대구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오늘 그분을 모셔가지고 잠깐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셔주세요.